여러분,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르지 않았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고작 70년 만에 갈라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장의 수익에 눈이 멀어 안전한 계좌를 한순간에 망치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실수가 지금 한 국가 단위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란은 원래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은 물 관리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카나트라는 거대한 지하수로를 팠습니다. 자연이 딱 허락한 만큼의 지하수만 중력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끌어다 쓴 겁니다. 전기도 필요 없고 뜨거운 햇빛에 물이 증발할 일도 없는 완벽한 지속 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인프라 덕분에 수천 년간 마르지 않는 불을 누렸죠. 그런데 1950년대 이 완벽한 균형에 치명적인 독이 스며듭니다. 바로 전동 펌프와 대형 댐의 등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물을 더 빨리 뽑아내겠다는 조급함과 눈앞의 이익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마치 3,000년 된 튼튼한 고목나무 부리에 초강력 모터가 달린 거대한 철제 빨대를 꽂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속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당장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에 미친 듯이 환호한 겁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자연의 든든한 저금통을 단숨에 망치로 깨서 탕진해버린 거거든요.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카나트는 바닥을 드러내며 처참하게 말라붙었습니다. 눈앞의 탐욕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조급함이라는 걸 이란의 쩍쩍 갈라진 지하수가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선의를 향한 이 어리석은 탐욕은 곧 이란 경제 전체의 피를 말려버리는 거대한 국가적 광기로 번지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란 정부는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 귀한 생명수를 허공에 싹 다 태워버리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자산의 92%를 수익률이 10%도 안 되는 상장 폐지 직전의 주식에 매달 몰빵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란 정부가 정확히 이 끔찍한 짓을 국가 단위로 저질렀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자 이들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명분을 억지로 내세웠습니다. 비 한 방울 제대로 안 내리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물 먹는 하마나 다름없는 수박과 밀, 심지어 쌀까지 재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고작 10%대에 불과한 농업 부문에 나라 전체가 가진 수자원의 92%를 쏟아붓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버렸죠.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계획을 굴리기 위해 이란 전역의 땅바닥에는 100만 개가 넘는 우물이 파헤쳐졌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 우물이었죠. 부패한 권력층의 비호 아래 전국토의 수백만 개의 거품 낀 마이너스 통장이 무분별하게 뚫린 겁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매년 엄청난 양의 물이 비처럼 빠져나가면서 지난 50년 동안 이란 지하수에 저장되어 있던 핵심 자산의 70%가 영원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다시 채워질 수 없는 완벽한 국가적 파산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정치적 이념이라는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국가의 가장 확실한 기초 펀더멘털을 허공에 날려버린 뼈아픈 대가입니다.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무시한 무리한 투자가 결국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듯 자연의 순리와 경제성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은 이란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싹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그 껍데기 같은 땅 위에는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밟고 서 있는 거대한 수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뼛속까지 텅 비어버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거대한 모래성 위에서 과연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은 무사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끌에서 장만한 내 집이 매년 25cm씩 땅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면 그 집에서 단 하루라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텅 빈 마이너스 통장처럼 지하수가 모조리 빠져나간 테헤란의 땅속은 지금 지탱할 힘을 잃고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년에 무려 25cm씩 집안이 푹푹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제위험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재난영화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붕괴 속도입니다. 땅 위라고 상황이 나을까요? 1,500만 테헤란 시민의 생명줄인 5대 핵심댐의 평균 저수율은 현재 고작 5%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나르댐은 단 1%만 남았죠. 수자원 전문가들은 이걸 정상적인 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온갖 오물과 진흙이 뒤엉켜 사람이 절대 마실 수 없는 끔찍한 죽은 물이라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완전히 박살난 기업의 주가가 상장 폐지를 향해 곤두박질 치듯 한 국가를 지탱하는 물리적 뼈대 자체가 와르르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땅 밑은 텅 비어 주저앉고 땅 위에는 썩은 흙탕물만. 남은 이 처참한 현실이 바로 잘못된 투자가 부른 최종 성적표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초래한 이 끔찍한 내부의 붕괴는
앞으로 벌어질 진짜 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뼛속까지 썩어 들어간 이 위태로운 모래송이로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폭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외부의 적들은 이란의 이 앙상한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노리고 방아쇠를 당긴 걸까요?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을 해킹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은행 시스템 전체의 전원이 꺼져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수천만 명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21세기 최악의 비대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타격한 이란의 핵심 표적은 미사일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밀하게 노린 곳은 바로 생명수를 만드는 담수화 시설과 국가의 심장인 대형 가스전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정수시설을 돌릴 전기가 사라지고 전기가 없으면 물을 끌어올릴 펌프가 멈추며 결국 수천만 명의 수도꼭지가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분사시설을 때리는 것보다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것이 상대를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굴복시키는 완벽한 마진콜이라는 겁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 미군이 이라크의 수처리 시설을 먼저 박살냈을 때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은 아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진짜 무기는 바로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기반인 물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생명줄이 끊기는 순간 국가라는 거대한 포트폴리오는 방어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인 물 부족 사태가 단순히 사람들을 목마르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국가 체제 자체를 띄웠고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내전으로까지 번졌던 끔찍한 역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수익률 마이너스 90%가 찍힌 계좌를 보면 이성이 마비되듯 생존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군중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2006년 시리아에 닥친 최악의 가뭄을 떠올려 보시죠. 농촌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고 생계를 잃은 150만 명의 농민이 살기 위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가라는 기업이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 배당급, 즉 물을 주지 못하자 민심이라는 거대한 뱅크런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작은 가뭄의 불씨는 사회적 분노와 결합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리스크를 무시한 대가가 국가 시스템 전체의 유혈 사태로 이어진 명백한 역사적 팩트죠. 지금 이란의 거리를 보십시오. 텅 빈 수도꼭지를 진 시민들이 우리는 목마르다며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겪었던 끔찍한 파멸의 차트를 지금 이란이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건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닙니다. 정권이 국민을 먹여 살릴 펀더멘털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냉혹한 파산 선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먼 중동 땅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폭동과 국가적 파산 사태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거대한 모래바람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 계좌와 장바구니 물가를 어떻게 끔찍하게 박살내는지 그 소름 돋는 나비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의 남의 나라 물싸움이 당장 내일 아침 내 출근길 기름값을 폭등시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중동의 물전쟁은 결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치는 거대한 에너지 전쟁으로 직결됩니다.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전 세계 가스,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핵심 LNG 시설이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복구하는 데만 무려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분석이 나왔죠. 원유 가격은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며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이 중동 지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중동의 담수화 시설이 멈춰서 에너지 펌프를 돌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심장, 핏줄이 그대로 끊겨버리는 겁니다. 매월 내 통장에 월급을 꽂아주는 가장 큰 핵심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낸 것과 똑같은 끔찍한 외부 충격이라는 겁니다. 이란의 바싹 마른 텅 빈 우물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단숨에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쓰나미가 이미 우리 앞바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장이 멈추고 기름값이 오르는 이 살벌한 현상이 빚어내 진짜 지옥은 아직 우리 집 문턱을 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가 평범한 직장인의 소중한 주식 계좌와 대출이자를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당장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다고 방산주나 정유주 기웃거리며 단기 수익을 노리려는 분들, 지금 당장 그 손가락 멈추셔야 합니다. 중공발 에너지 위기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걸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단 이틀 만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 가까이 폭락했던 충격적인 차트,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공포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붕괴라는 뜻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의 평범한 직장인 김대출 씨의 한 달을 떠올려 보시죠. 출근길 기름값과 밥상 물가가 폭등해 생활비는 펑펑 새어나가는데 영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깎이기는커녕 목을 더 강하게 조여옵니다. 거기에 든든한 노후를 기대했던 주식 계좌마저 시퍼렇게 녹아내리니 그야말로 완벽한 진퇴양난의 악순환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만 킬로미터 밖 중동의 물파산이 불러온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결국 우리 집 안방까지 밀려와 내 소중한 자산을 가차없이 박살내고 있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좌가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섣불리 물타기를 하거나 지금이 바닥이라며 함부로 시장에 뛰어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토록 무섭고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피 같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깡통을 차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덥석 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거시경제의 상황이 정확히 이 끝을 알 수 없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조금 떨어졌다고, 혹은 우량주가 반토막 났다고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며 영끌로 뛰어들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터진 거대한 물 파산과 에너지 붕괴는 단 몇 달 만에 가라앉을 가벼운 소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물가와 금리를 쥐고 흔드는 구조적인 대형 쓰나미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재난이 닥쳤을 때는 파도를 타겠다고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언덕으로 대피해 현금이라는 든든한 구명조끼를 꽉 끌어안고 버텨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포모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시장을 관망하며 웅크리셔야 합니다. 거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방어전을 펼치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이자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진짜 기회는 모든 잿더미가 가라앉은 뒤 현금을 쥐고 살아남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3000년의 지혜를 버리고 눈앞에 탐욕을 쫓아 완벽하게 파산해버린 이란의 끔찍한 결말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4위 산유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진짜 범인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오만과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거대한 인프라 전쟁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자산 시장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고 소통하겠습니다.